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네. 이렇게 페이먼으로 네. 할 수 있는 플랜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먼으로도 있고요. 네. 또 전혀 이 페이먼 자체가 전혀 부담 없이도 누구든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쉬운 예로 갑자기 이제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비행기 티켓을 갑자기 끊으려면 정말 비쌉니다. 비싸죠. 자리도 없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자리는 내줘요. 그 공항에서. 네,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장례식 레러를 주면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비싸도 그냥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의사에서는 장례 비용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 하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격하고 달라요. 많이 다르죠, 아주.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일단은요. 어휴, 예. 그리고 할인 혜택도 없으면서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 후에. 장례 전에요. 장례 전에. 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네. 장례식 전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모든 장례식에 대한 그 대금이 그러니까 지불되지 않으면 그 돌아가신 분 옷도 안 입혀주는 게 장의사의 일이에요. 굉장히 그래요? 냉정하지만 이제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 하고 나서 하관까지 다 했는데 돈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수표도 안 받아요. 수표가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장례식 다 해줬는데. 그럼 그냥 캐시온입니까? 이제 뭐 크레딧 카드나 카드. 카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일 모레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물건값이라든가 이 장례 이런 것을 일시불로 다 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유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먼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유가족도 계셨어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정말 2, 3만 불 낼 거를 지금 미리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뭐 80불, 120불 뭐 내지는 뭐 화장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한 60불, 50불 뭐 5년짜리 해도 뭐 한 80불 정도.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든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월페어를 타시는 분이나 또 수혜자 어떤 그런 그 혜택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장례보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장례보험에 대해서는 캐시밸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이 돈을 남겨주는 그런 그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행동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추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성묘 많이 오셨죠? 많이 가셨죠? 네. 그래도 성묘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우리가 연휴가 아니어서 쉬지는 못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에도 가서 성묘도 하고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추석인데 한가위인데 뭐 이렇게 좀 스페셜 할인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이 미리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어떤 기간이 없이 이제 그 가격 변동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할인 혜택은 있지만 이제 가격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마음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딱 결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어쨌든 이거는 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가입도 하고 도움을 네. 받으시는 게 그렇죠. 틀림없이 필요해요. 우리 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들은 뭐 필수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젊다고 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도 또 물론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은 40대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3년 페이먼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시고요. 정말 은행에다가 내가 나를 위한 저축을 하자, 적금을 들자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다 준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3년 하면 네. 그 3년 그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3년이면 월 뭐 얼마씩 네. 페이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화장하시는 분들은요, 뭐 한 네. 100불 정도, 뭐 120불 정도 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럼 뭐 100불씩 한다고 쳐도 네, 뭐 3,600불밖에 안 3년이면 되죠. 그거밖에 네. 안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아니 원래 비용은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원래 비용은 더블이죠. 네. 근데 그냥 그것만 네, 가지고도 네, 해준다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이런 플랜을 미리 세워서 하면 우리가 그 일을 닥쳐서 하면 값도 2배로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미리 하시면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선택을 하셔서 네. 내가 지금 해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 대한 그 매장을 원하는데 내 대신 화장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아무런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경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많거든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네, 거기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말씀하신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오히려 더 납골당이 더 비싸요. 어떤 유리 의미에서? 납골당은요. 네. 5만 불이에요. 정 가운데 눈높이 5만 6천 불, 6만 불 이래요. 묘지는 얼마였죠? 묘지는 뭐 13,000불, 5배인데 네. 그렇게 그러면 나는 뭐 화장하고 납골당 갈래 이거 네. 쉬운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체인지 마인을 하세요. 납골당이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납골당 보러 오셨다가 묘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근데 많으세요. 납골당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비싼 곳은 눈높이고 네. 저 높은 곳이나 저 낮은 곳은 조금 그래도 많이 달라도 차이나요? 6,000불 이렇게 주셔야 돼요. 5, 6,000불 주셔야 돼요. 맨 꼭대기도요. 그럼 가운데 눈높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 한 칸 보통 한 7층까지 있는데요. 7층 맨 꼭대기는 6,000불, 그다음에 6층은 10,000불, 그다음에 5층은 20,000불, 그다음에 4층 뭐 30,000불, 뭐 정 가운데 50,000불 이런 식으로 되죠. 만만치 않네요. 정말로 만만치 않고요. 네. 유행어처럼 정말 돈 없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돈이지 않습니까? 네. 화장하는 것도 보통 한 5, 6,000불씩, 8,000불씩 들어가거든요. 네. 정식으로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미국 장의사에서 받는 것이 네. 한 6,000불, 8,000불 이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하시는 장의사가 좀 비용이 좀 훨씬 더 저렴하죠. 한국 사람이 하는. 네네. 한국 분들이 하시는 장의사가 네.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또 같은 한국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말도 통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뭐 묘지든 납골당이든 뭐 어떤 분야든 플래너시니까 네네. 뭐 다른 데 의논하고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네. 무조건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께 네. 문의를 하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요. 네.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런 장례 준비를 하면 사실 좀 그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요. 어떤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부모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이제 부모님의 그런 플랜을 세우시는가 하면 네. 아예 한쪽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있냐면요. 부모님이 한 것도 못하게 하고요. 결국은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해야 되잖아요. 부모에 대한 못하게 준비를 못하게 했으니까. 왜 근데 못하게 해요? 이제 그 제가 생각을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이제 영원히 사실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저 살짝 네.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살짝 이해는 합니다. 그게
바른 생각은 아닌데 네. 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당연히 이해되죠.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를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봤냐면요. 네. 장례보험을 들으셨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아드님 되게 잘 살았어요. 기업을 되게 큰 회사를 하시고 잘 살았기 때문에 아 역시 뭐 돈이 많으신 자제분이 있으시니까 뭐 이런 걸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취소를 했어요. 몇 달 내시다가.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이 잘 나가던 아드님이 이제 뱅크럽스를 한 거예요. 아이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그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그 막내분이 이제 그 사위가 이제 크레딧 카드 한 3개를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카드에서 뭐 2,000불 빼세요. 뭐 여기서는 1,500불 빼세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로 기억을 못 하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3장으로 이제 메모를 했죠. 이 카드에서 1,500불, 이 카드에서 1,0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어려웠던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계속 준비를 하시도록 좀 그렇죠. 속상하고 안타까워도 그냥 두셨다면 네. 훨씬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제 뭐 나가서 그냥 담배만 계속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네. 우리가 자녀된 그 도리로서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 플랜을 세워서 해 놓으시는 거는요. 굉장히 효도를 하는 길이고요.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놓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굉장히 즐겁고 걱정이 없이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뭐 준비됐고 내가 또 혹 먼저 가더라도 자녀들이 속 썩을 일이 없겠다. 뭐 이렇게 좀 뭐 장례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불편함 당할 일은 없겠구나. 부모님은 또 그런 것까지도 또 염려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런 준비를 해놓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면서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묘지도 해놓으시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부수적인 거, 또 비석이니 뭐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시니까 정말 식사 준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놓으신 분들 자녀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고맙고 우리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래 나도 이걸 일찌감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내가 웰페어 타는 걸로 뭐 소셜연금 타는 걸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연세가 많으면 준비하는데 이 페이먼이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엔 아니요. 이제 이런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하시면 거의 한 많게는 30% 40%까지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거고요. 요즘에 할인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한 80불에서 120불 정도 내시면 되고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40대에 이 10년으로 텀을 들으시면 50대에는 페이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90세 하면은 앞으로 50년 후에는 얼마겠어요. 그래서 이런 먼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거죠. 아니 글쎄 뭐 젊은 사람들은 좋은데 지금 연세가 뭐 한 70 됐다, 60 됐다. 아직 젊죠. 60, 70은 젊은 그래요? 층이죠. 80 그러면 80이라고 하면 80은 청년이고요. 지금 그래요? 어쨌든 80이 돼도 70이 돼도 내가 그 연세에도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용이 좀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몇십 불 더 내시지만 젊은 사람보다는 누구나 많이 가입을 그래 어쨌든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주변에 계신 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또 친구분들에게 네. 이렇게 또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네.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거구나. 생명보험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생명보험을 이제 큰 거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해야지 그러고 이제 전혀 이 관심을 안 두셨다가 이제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아니 이게 갑자기 죽으면은 바로 장례식이 필요하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묘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묘지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그런 절차라든가 아니 그 플랜을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세미나 자주 해요. 자주 해요? 뭐 이 시간에 혹시 그 앞으로 있을 세미나 말씀해 주실 수 이제 있어요?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하고요. 아. 네, 그래서 교회 같은 데로 단체로 이제 많이 가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연결을 네.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렌초 팔로스 버디스 이제 제 오피스를 새로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오셔서 이제 이런 개인적인 면담도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차가 없으시거나 바쁘시면 또 제가 방문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연락처는 네. TV 보시면은 연락처 다 나가니까 언제든지 뭐 24시간입니까? 네, 아무 맞습니다. 때고 전화 드려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께 전화를 하시면 장례에 대한 모든 것, 네. 그야말로 모든 것, 네. 어떤 것도 예외되는 네.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상담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혹시 방송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꼭 계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를 이렇게 좀 초대를 하셔서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개교회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지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미리 네. 이제 기록도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절대로 안 돌아가시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30년 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75세 때 이 장례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95 막 이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100세 생일 잔치에 갔다 왔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지를 갖고 왔어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제 이래서 고맙다고 100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편지를 네, 감사 편지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다 손수 이제 100세 되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에게 네. 보내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보시면 절대로 이제 이분처럼 100세 아니고 이제 한 120세 110세는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미리미리 30년 후에 그런 플랜을 미리 세워 놓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웰빙 중요합니다. 웰빙. 얼마나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그것은 뭐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놓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문가와 함께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CHTV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장래도 철저히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